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수납 파우치까지 다 포함한 전체 무게가 1.23kg. 그리고 원단은 나일론 15데니아 양면 실리콘 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자그마치 11만 원대.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혹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키토키입니다. K2 로키팝은 2019년 5월에 출시가 되어서 첫 출시가가 39만 9천 원이었는데 아마 판매가 잘 안 되었나 봐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땡처리 가격인 11만 원대, 12만 원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1년에 한두 번 가는 공격형 백패킹에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본전은 뽑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는 언박싱, 그리고 설치 영상, 그리고 각종 필드 테스트 결과, 그리고 다양한 텐트 전반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 영상부터 보도록 하시죠. 수납된 상태의 텐트는 폭이 52cm, 그리고 요 지름이 12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1.23kg으로 출시사에서 스펙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1.21kg 정도가 나왔어요. 아주 정밀한 저울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출시사에서 제공하는 스펙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텐트 출시사들은 사실 이렇게 텐트 무게를 제공할 때 팩이라든가 혹은 수납 파우치, 그라운드 시트 이런 부자재를 빼고 순수한 텐트 스킨과 그리고 폴대만의 무게로 무게를 보통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텐트는 전체 무게가 1.2kg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부자재를 뺀 무게는 텐트만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팩과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수납 파우치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약 300g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텐트 무게는 약 9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고 1인용 텐트로서는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그 전문 텐트 브랜드들은 그라운드 시트만 해도 수만 원씩 팔고 있죠. 이게 이렇게 아예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좋죠. 그리고 텐트 스킨, 이거 뭐 스펙이 놀랍습니다. 양면 실리콘 코팅의 나일론 15데니아 립스탑 원단인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폴대도 연한 알루미늄에서 생산한 8.5mm 짜리 듀랄루민 폴대예요. 일반적으로 동알루미늄 DAC가 워낙 유명해서 연한 알루미늄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텐트 브랜드에 공급하는 아주 품질이 우수한 폴대입니다. 자, 이거 조립을 한번 해보시면 폴대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부위가 굉장히 매끄러워서 상당히 고급 폴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알루미늄 폴대의 특징은 이 폴엔드가 일반적인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빠져요. 다른 폴대들은 이게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가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한 알루미늄 폴엔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당겨도 거의 잘 안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할 때 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연한 알루미늄에서 생산된 폴대가 원피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팩은 8개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썩 그리 품질이 좋은 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수선 패치가 메쉬창, 그리고 바닥, 그리고 텐트 스킨에서 세 종류의 원단 종류가 전부 다 수선 패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텐트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바닥에 까는데 그라운드 시트의 한쪽 면은 조금 반짝이고요, 한쪽 면은 조금 덜 반짝입니다. 조금 덜 반짝이는 면을 지면에 오도록 하고 반짝이는 면을 텐트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바닥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직사각형은 아니고 머리 쪽은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발 쪽은 조금 더 좁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텐트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군데 팩 다운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폴대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 폴대가 결합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아일렛이 장착된 웨빙이 아니라 이렇게 금속 부품이 별도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폴핸드가 끝부분이 이렇게 몽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꽂았을 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앞쪽에 끼우고 뒤쪽에 꽂을 때 이게 막 빠지고 이렇게 성가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한 알루미늄의 폴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쪽에 먼저 머리 쪽 두 군데를 이렇게 꽂아 줄게요. 자, 그리고 반대쪽 폴대를 결합시키는데, 이쪽은 폴대가 이렇게 중앙으로 한 군데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자리평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이쪽 발 쪽 부분은 자리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팩 다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더라도 3점 지지기 때문에 서기는 서죠. 그래서 완전 자리평은 아니지만 반 자리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후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리치폴이 있는데, 이 리치폴은 메인 폴대의 위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메인 폴대의 아래쪽으로 오도록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리치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고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반대쪽 리치폴도 결합을 해 줍니다. 자, 이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 고리가 달려 있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그런데 폴대가 지금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비틀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달리도록 나왔어야 되는데, 위치 이런 거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봉제가 조금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 당기면 왠지 뜯어질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용할 때 좀 조심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예 스킨을 좀 잡아 당겨서 잘 안 돼요. 이렇게 스킨 채로 좀 잡아 당겨서 거리를 걸어야 좀 안전한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인다, 그런 거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양쪽에 팩다운 하나씩만 더 해주면 거의 설치가 마무리되죠. 자, 이렇게 하나 박아주고요. 또 뒤쪽.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가이라인은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달려 있는데, 이쪽은 별도 팩다운은 필요 없고 여기다 같이 걸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팩다운 하나씩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은 전체 8개가 소요가 됩니다. 자, 한 바퀴 돌면서 텐트 모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출입구는 아니고 출입은 한쪽만 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로키팝 K2라고 찍혀 있고요. 자,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출입은 한쪽만 되고요. 뒤쪽은 출입이 안 됩니다. 자, 이쪽에 K2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 자, 그리고 이쪽 상부에 그 벤틸레이션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 지지대도 아주 강한 지지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환기가 되죠. 자, 보시겠어요? 자, 이쪽은 출입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양이 이 중간 리치 폴대에서 재봉선이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왔죠. 이 부분이 나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대쪽은, 자, 보시면, 자, 이제 이쪽이 출입구거든요. 출입구는 이게 수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앞 뒤쪽의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 왼쪽 머리 쪽은 조금 높고요. 그리고 발 쪽은 조금 더 낮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의 모양은 사실은 이 출입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오히려 이 출입구가 아닌 쪽, 이쪽 머리 쪽에서 이렇게 발 쪽으로 봤을 때 이쪽 각도가 텐트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텐풍이라 그러죠. 텐트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얼짱 각도는 이쪽 부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위 또 텐트가 이쁘게 모양이 나오죠. 자, 텐트 원단은
나일론 15데니아 립스탑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양면 실리콘이에요. 제가 여러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알파인 텐트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보다 나일론 원단이 훨씬 더 고급 원단이죠. 나일론 원단이 구김이 없고 또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또 가볍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원단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습기에 좀 약해서 원단이 잘 처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외부에는 실리콘 코팅을 하고 안쪽에는 PU 코팅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은 양면 실리콘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면 실리콘인 경우에 봉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에 심실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봉제 기술력을 보유한 힐레베르그나 슬링핀 이런 회사들이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텐트 회사들이 나일론 원단을 쓰더라도 외부에는 실리콘, 내부에는 PU 코팅된 원단을 많이 쓰는데 이 텐트는 자그마치 양면 실리콘입니다. 이 가격에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했다니 매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구입해 본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자, 텐트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 위쪽으로는 이렇게 지퍼 커버가 달려 있고 벨크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지퍼 풀러 형광인데 자, 이렇게 열면 자, 뭐 이쪽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쪽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을 때는 여기 바닥에 이렇게 후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후크를 이쪽에 폴대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양쪽 다 개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또 후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더블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싱글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싱글월 같은 더블월 혹은 더블월 같은 싱글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내부에 이너 메쉬가 있는데 이 메쉬가 이 본체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머리 쪽, 그 다음에 발 쪽에 이 벽면 있죠. 자, 이쪽 벽면, 이 부분은 싱글월이에요. 그래서 머리 쪽, 발 쪽만 싱글월이고 양옆은 메쉬로 이너가 별도로 있는 메쉬 이너가 있는 이중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쉬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칭 구조는 아니에요. 자, 이쪽 출입구에서는 이 메쉬가 바닥에서 중간 부위로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게 리지폴까지 요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의외로 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은 여기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편도 이게 이렇게 메쉬가 바로 내려왔더라면 자,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왔을 때 머리를 둘 수가 없겠죠. 이게 너무 좁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출입구 쪽은 중간에서 바로 내려오지만 이쪽은 이렇게 공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메쉬를 잠궈도 제가 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머리가 달랑말랑 하는 정도가 되고요. 자,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자, 공간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다른 1인용 텐트들은 이 머리 위에 높이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텐트들을 제가 몇 번 사용해 봤어요. 그 경우는 잘 때 굉장히 좀 갑갑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결로가 찼을 때 이게 머리 위로 이렇게 바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텐트는 상당히 이 머리 윗부분이 높다. 그래서 제가 2번 실사용을 했는데 잘 때 굉장히 편하게 잘 잤습니다. 자, 그리고 출입구 반대편에는 요만큼 이렇게 메쉬 창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요 부분 열어서 등산하나 뭐 이런 식기류라든가 뭐 이런 거 보관할 거 있으면 이쪽에 보관하면 되고, 배낭은 이제 다 풀었으니까 빈 배낭이잖아요. 빈 배낭은 이쪽에 전실 쪽에 보관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텐트를 우중에서 약 5시간 이상 비에 노출을 시켜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면 실리콘 코팅 원단은 사실은 심실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름 그 고도의 봉제 기술이 필요한데 이 중간 부위에 이 부분이 과연 비가 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바닥 부분 모서리 이런 쪽이 비가 새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약 5시간 이상 비를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비가 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용하기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바닥 원단은 사실은 양면 실리콘은 아니고, 바닥 원단은 외부는 실리콘 코팅, 안쪽은 PU 코팅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에 이 재봉된 부분, 봉제 부분, 이런 쪽은 안쪽이 심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전혀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포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뭐 자동차 키 같은 거 보관할 때 여기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는 제가 사용하는 엑스패드 심매트 와이드 넓은 사이즈죠. 그거를 넣었을 때 위쪽 머리 부분은 요 정도 남았고, 그리고 발 쪽 부위는 거의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일론 원단은 습기를 먹으면 조금 처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플라이와 그리고 내부 이너 텐트 사이에 간격이 좀 확보가 되어야 이 플라이가 처지더라도 결로가 이너 텐트로 잘 안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안쪽 이런 부분은 플라이와 메쉬 이너 텐트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는 경우에 결로로 인해서 이 메쉬와 플라이가 이렇게 이쪽 부위는 좀 부착이 되는, 들러붙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결로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부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내부 PU 코팅된 원단보다는 상당히 처짐이 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의외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이런 몇 군데에서 들러붙는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안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텐트를 구입해서 2번 사용을 했는데, 한 번은 우중 캠핑이었고 한 번은 저수지가에서 아주 습기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로라든가 누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텐트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결로가 차고 또 이렇게 텐트가 젖으면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지퍼를 열었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 스킨에 묻은 결로 내지는 비가 그냥 후뚝 안쪽으로 다 떨어지죠. 그래서 뭐 침낭도 젖고 몸도 좀 꿉꿉해지고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텐트가 사실 뭐 거주의 편의성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공격적인 백패킹을 할 때 이런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가 39만 9천 원이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 뭐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인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 보시고 뽐뿌 받으신다고 이렇게 백패킹 안 다니시는 분들, 일반적인 캠핑만 하시는 분들 지르시는 것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텐트로 이렇게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BPL 백패커들에게는 나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 토바. 잘 때 굉장히